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50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 고품격 정통 시사 토크쇼 정문일침입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안에 대해 쓴소리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정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서울신문 홍준철 편집국장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네.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네. 세 번째입니다. 네, 뭐 주위에서 좀 알아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본래 이정현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기 전에도. 어쨌든 저희가 좀 분발해서 더 아주 일상이 불편하도록 불편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다소 무겁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정치개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 국회에서 그렇죠. 활발하게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여기서 좀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느낄 게 이 20년 만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뭐 전원회의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전원회의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자주 국회에서 있는 일이 아니니까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회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48년도에 우리나라에 국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활용이 안 되다가 2000년도에 다시 부활이 됐고 2004년도에 딱 한 번 아마 이라크 파병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국회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있고 한 20명 전후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분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안에는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또 거기 소위원회가 있어요. 법률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있고 예산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있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청원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나 그 밖에 소위원회를 이제 둘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뭐 산업도 있고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뭐 문화도 관광도 있고 노동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제 상임위를 나눠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여기서 이제 법안이나 예산안이 다 통과돼갖고 본회의로 오면은 아까 저기 뭡니까 산자위나 또 뭐 기재위나 이런 데 의원들은 사실 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일단은 아까 위임을 해서 그 상임위가 위임을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믿고 그냥 해주는 겁니다. 찬성 반대. 상임위원장이 이제 그 지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갖고 넘어오면 본회의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잘 했을 거다. 서로가 동료 의원들을 신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심의를 깊이 안 했지만 본회의에서 이제 당론이나 또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표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논의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에 대한 것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왕창 물리는 어떤 국민들한테 큰 부담을 줘갖고 각 정당이 확인은 해야 되는데 이거 욕먹을까 싶어서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도해지에 있는 사람과 지방에 있는 사람, 농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여러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선거구를 획정을 한다든지 또 의원 정수를 정하다든지 이런 건 참 민감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상임위에서 20명씩 논의하던 것을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가 모여갖고 논의를 합니다. 그럼 회의는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국회의원의 4분의 1. 4분의 1이 제안을 하면 이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고 국회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국민 여론이 야 이거 많이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선거법 이대로 가고는 안 된다라는 국회 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아주 결단을 해서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이거 전원위원회 회의를 지금 국회의원 전체들이 상임위에서 논의했었던 사안들을 아예 가지고 와가지고 전체가 같이 논의를 합니다. 여기는 4분의 1이 제안을 해갖고 소집이 되고 거기 나온 사람들의 절반만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가 됐다는 법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까 상임위에서 확정됐다 그래도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결을 또 해야 되듯이 요건 똑같이 상임위와 같은 단계의 의결, 심의 의결이고 요건 다시 또 본회의에서 전체가 모인 가운데 다시 또 표결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아주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안보나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아주 쟁점이 된 굵은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단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걸 전원회의에 붙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네요. 일반 법안보다는. 왜냐면 그렇지요. 300명 모여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한이 있는 거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넘기기 전에 국회의장 차원에서 국회 전체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수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와갖고 토론을 통해서 다시 수정을 본회의 아까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논의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회의가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서 다시 그걸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그 시청자 여러분 좀 어렵기는 하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오늘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데 반드시 짚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제 플러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거든요.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소선거제라는 거는 일반인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소선거구제는 일단 국회의원 지금 300명 중에 비례대표 47명을 뺀 253명 이걸 이제 지역구로 나눠서 이렇게 뽑게 됩니다. 한 명씩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소선거구제를 해왔습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소선거구제로 해왔었어요. 한 명씩을 뽑는. 이렇게 한 명씩을 뽑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은 좀 국회의원 되면 좀 전국적인 인물이 좀 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뭐 동네에서 맨날 그러면 군수 하던 사람, 구청장 하던 사람, 도의원, 군의원 하던 사람 아니면 완전히 동네에서 인심 좀 많이 쓰고 소문난 사람들이 쉽게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사람 구청장이 되면 어때? 뭐 다 훌륭하게 지역에 더 잘 아는데, 근데 이제 항상 정치라는 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어서 이제 이것 말고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소선거구제로 하니까 광주, 전남, 전북은 완전히 민주당, 대구, 경북은 완전히 새누리당. 이건 뭐 국민의힘 되겠느냐? 이제 뭐 어떻게 뽑자 그러냐면 중선거구제는 2명씩을 뽑는 겁니다. 그럼 아까 254개 지구당이 한 90여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12대 때 중선거구제를 했는데 그때는 선거구가 9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4군데 지역구를 갖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에 92명만 지역구를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또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2개로 줄어들면서 여기서는 2명을 뽑게 되는데 하기에 따라서는 2명 내지 3명 내지 4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이제 3명 이상이 넘어지게 되면 그걸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명까지를 한 선거구에서 뽑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한 사람, 민주당 한 사람이 뽑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대선거구제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정의당이나 그 밖에 다른 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아주 지역이 이제 뭐 한쪽으로 쏠린 정당 같으면 한 당에서 또 2명을 낼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은 당을 2명을 낼 수는 없고. 아니야, 같은 당은 2명은 안 되는 거죠. 같은 당에서 2명은 안 되고, 되고 같은 당은 1명을 공천을 하는데 네. 무소속으로 해갖고 누가 봐도 네. 저 사람은 그쪽 당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선거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구도가 깨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같은 거는 수도권은 지금 우리가 107석을 먹고 있는데 새누리당 16석 먹고 우리는 106석을 107석을 먹고 있는데 이걸 나눠 먹자고 싫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호남의 민주당 같은 사람도 지금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완전히 나눠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도 되게 한다. 이러면 또 지역에서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정당별로 자기들 특성에 맞는 그 당리 이익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냥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막 그 국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양당제 지금같이 국민의힘 민주당 또 미국같이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양당제로 가고 의원 내각제 그래서 연합도 하고 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보통 이제 아까처럼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당들 이게 뭐 의석을 차지한 당이 3개, 5개, 7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6개인가 17개인가 있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한 당들끼리 서로 이제 연합과 연대를 하면서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죠. 그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은 뭐 일반에서 양당제 고착화된다 이런 문제를 하는데 깨지고 이제 중대선거구제 되면은 이제 다른 오히려 당도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무소속도 나올 수 있고 다른 당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이 지금처럼 막 민주당처럼 뭐 저렇게 완전히 다수당을 차지해 갖고 맘대로 못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을 했는데 도대체 국회 통과시키려면 제1야당은 좀 협조를 안 하더라도 제3, 제4야당하고 타협과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양보하고 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가야지 승자 독식으로 이긴 쪽이 뭐든지 다 내 거야. 다 거머쥐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로 승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아주 말하자면은 극렬한 대립을 벌이기 때문에 하고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연동제와 또 준연동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동제라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표를 2번을 합니다. 지역구 투표를 하나 하고 정당 투표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정당 투표를 가지고 이제 연동제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역구에서는 몇 명 당선되고 이거 놔두고 정당 투표를 했는데 어느 당이 40%를 얻었어. 어느 당이 30%를 얻었어. 어느 당이 20%를 얻었어. 그럼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당 40%, B당 30%, C당이 20% 얻었어. 그러면 300석 중에 3, 4, 12 A당은 이번 국회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갖고 120석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 3은 9, 90석, 여기는 2, 3은 6, 60석. 근데 예를 들어서 5%를 얻은 당이 있습니다. 5%를 얻은 당은 솔직히 말하자면 깊이 들어가서 봐보면 지역구는 거의 당선이 못 됩니다. 아주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5%. 그렇죠. 그런데 정당 투표도 5%를 얻었어. 이 당은 얼마냐? 무려 15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를 얻었다. 지금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시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를 연동형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 딱 놔둡시다. 선거를 2개 하는 건 맞는데 지역구 투표도 하고 정당 투표도 하는데 정당 투표의 비율을 갖고 전체 국회의원을 나눕니다. 그럼 120석이 나왔습니다. A당이 40%를 갖고 120석을 이쪽은 무조건 되고 22대 선거에서 120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 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는 비례대표로 10석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15석을 얻어버렸다. 그럼 비례대표는 5석밖에 못 가져갑니다. 130석을 얻으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구 다 얻고 그 다음에 남은 걸 아까 비례대표로 전체 득표로 해갖고 얻은
전체 의석수 중에서 지역구 빼고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많이 얻어버리면 손해를 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당 지지표를 많이 얻어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또 이 지역구 많이 얻을 우리나라 같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 나 그거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도 많이 얻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연동형 준 연동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적용된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 전형이 뭐냐? 요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300석인데 네, 300석인데 아까 비례대표가 47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47석. 요 47석만 정당 투표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40%, 30%, 20%를 얻었으면은 이제 곱하기 그렇죠. 47석이 되면은 4천 28, 44, 16, 17, 18이면은 소수 좀 올려 가지고 19석이 됩니다. 여기는. 근데 이렇게 19석을 다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누느냐? 요 47석 중에 17석. 예. 진짜 누가 이런 뭐 잔머리입니다. 이게 잔머리. 이 중에 30석을 47석 중에서 17석은 옛날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우리 말하자면 지금 정당 투표 요거 하기 전에 그 정당 투표로 대표로 그렇게 하는 거죠. 투표로 가져간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0%를 얻었다 그러면은 요 17석은 아까 정당 투표로 얻은 47을 28, 4일은 4 그러면은 68이면 7석을 17석 중에 7석은 또 이쪽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17석은 그리고 30석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30석은 이제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해 왔었던 방식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정당 투표 딱 했다면은 비례대표를 그렇게 딱 가져간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진짜 복잡합니다. 이 말하자면 아까 300석 중에 300석 중에 정당 표를 얻은 40, 30, 20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비율로 30석을 또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이 저렇게 150 몇 석을 얻어본 당은 이미 오버가 돼버려. 그렇죠. 안 돼.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당을 하나 새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다. 아니 예를 들어 민주당 가집다.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그러면 누가 봐도 요 같은 당이구나. 그렇죠. 이 민주당은요. 지역구에서 자기들이 어느 득표 그것보다 더 많이 얻을 자신이 있으니까 아예 비례대표를 하나도 안 내버립니다. 민주당 하나도 안 내버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당 투표는 민주당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당에다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안 내버리니까 그래갖고 유사한 당을 만들어서 거기를 찍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바돼갖고 못 받을 비례대표를 여기는 정당 투표만 하기 때문에 지역구는 못 얻지만은 그 아까 저기 정당 배분으로 받은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이 지구상에서 진짜 이런 잔머리 정치는 없을 겁니다. 이걸 통과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5+1. 그 당시에 국민의힘만 빼놓고 나머지 당 전체를 다 합해갖고 이 법을 억지로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은 절대 유사정당 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뭐라고 하더라? 아주 막 완전히 그냥 뭐 미친 당인 것처럼 그렇게 한 당은 미친 당이다 욕을 해놓고는 국민의힘이 딱 만들어버리니까 자기들도 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이제 이것은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법을 소위 잔머리를 굴려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의원을 안 냈죠. 한 명도 안 냈죠. 비례대표만. 그래 비례대표만 내가지고 비례대표만 따먹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따먹어야 될 비례대표를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갖고 몇 석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30석, 17석 또 따로 가져가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게 그래서 그 당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말 이 지구상에 없는 진짜 이상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선택을 완전히 왜곡을 하는 거죠. 국민들을 갖고 장난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권역별 또
비례대표제? 이게 이 권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네, 예를 들어 간단히 이겁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네. 자, 서울, 네. 그다음에 지역. 경기, 네네. 인천, 강원, 네. 그다음에 충청권, 호남권, 그다음에 대경권, 대구 경북권, 네네. 대경권, 그다음에 부울경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권역을 나눠 가지고 네. 비례대표를 네. 요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인구. 네네, 예? 인구.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가 47명이다. 아니면 비례대표를 더 늘려갖고 100명이다. 그러면 이 100명을 47명을 서울의 인구에 따라서 아까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인구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나눕니다. 비례대표를. 그래갖고 이 지역에서 정당 투표를 해가지고 정당 투표를 해서 그 정당 투표를 전국 단위로 나눈 게 아니라 서울에서 아까 예를 들어 서울에 20명이 배정됐다. 그러면 여기서 정당 표 얻은 걸로 20명을 갖고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태자면은 소위 석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패율. 석패율 제도라는 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권역별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줍니다. 인구에 따라서 숫자를 해갖고 득표율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올립니다. 서울 지역에 쭉 올리고 경인도 쪽에 쭉 올리고 호남 쪽에 쭉 이렇게 비례대표를 이제 순서로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는데 여기에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도 떨어져도 아까우니까 이 비례대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은 순위에다가 그게 이제 석패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말하자면은 그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권역별로 배분된 비례대표 명단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올리게 하는 제도가 석패율 제도입니다. 이게 참 오늘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걸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맞습니다. 공부를 저도 더 해서 다음번에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치의 꽃은 선거고 선거의 꽃은 투표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선거로 말합니다. 선거로 말하는 게 정치입니다. 뭐 천하없이 뭐라고 해봐도 선거에서 지면 그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거가 중요한 건데 이 선거를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제도를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 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무일치 시즌2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재현 대표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